안녕하세요. INTJ 발음여사입니다. 뾰록! 짜잔! 네, 이 친구는요, 제가 좋아하는 곤몽이에요. 네, 오늘은요, 지난번 ISTJ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INTJ와 맞지 않는 또 다른 타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ESFJ예요. 저희 집에 우연한 기회에 강아지가 온 걸 방금 이제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텐데, 시바인데요. 시바들이 사람을 잘 안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저희 강아지가 시크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동네 산책시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강아지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엄청나게 앵기더라고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저희 강아지의 이런 시크함도 충분히 애교스러운데, 정말 맨날 앵기는 강아지가 있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간들도 그렇겠죠. 오늘은요, 인티제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성향인 ESFJ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꽤 많은 수의 ESFJ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ESFJ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특히 INTJ와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ESFJ는요, 사교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의 관심과 칭찬을 좀 먹고 산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이분들의 기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잘은 몰라도, 남들의 평가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아마 이분들은 이제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뭐 전문적인 지는 않더라도 약간 좀 지적인 주제라든가 뭐 사회 현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분들한테는 좀 졸음을 야기하는 그런 주제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요, 뭐 패션, 외모,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이분들에게는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주제래요. 분들한테 이런 어떤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제잘제잘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재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는 또 매우 헌신적인 부모이자 배우자라네요. 그런데 또 이런 가족도 일종의 조직이잖아요.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조직에서든 계급 체계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약간 그런 체계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인정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단순히 헌신적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조직 생활에서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성향이라는 거죠.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티제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인티제들은요. 이제 계급이 있다는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급과 조직이라는 게 이게 존재하잖아요. 사회에서. 그게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조직을 유지하고 계속 지켜나가려는 그런 룰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룰 자체에 이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현 체제에도 잘 녹아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거기에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걸 또 잘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어떤 수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권력욕 같은 것도 좀 있는 편이죠. 또 이분들이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잘 맞춰주기만 하는 성격이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적당히 자기 주장도 펼치는데 그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말투? 그런 이제 태도?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관심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자기에게 이제 해가 올 만한 그런 말투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을 좋게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형식이 좋아. 그러니까 말투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죠. 근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속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인티제와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인티제들은요 굉장히 이제 직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야. 근데 너무 말투가 직선적이다 보니까 욕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 ESFJ 분들은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말투가 워낙 이제 따뜻하고 뭔가 생각해주는 척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말을 하니까요.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좋은 말이라도 직선적으로 하면 좀 더 싫어하고, 좀 기분 나쁜 말이라도 돌려서 돌려 얘기하면 그게 또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이 더, 사람들이 형식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히 사교 이상의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목적 자체보다는, 물론 목적도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목적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목적의 그 부차적인 거 있죠. 그 모임, 사교. 그것도 이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즐거움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그렇다라기보다 인티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너무 강박적으로 사교에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만남이 없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물 같은 거예요. 물에 물고기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없으면 이분들은 물을 밖을 나온 물고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살고 사람에 죽는 이런 분들인데 칭찬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갈등이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갈등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갈등이라는 거는요, 두 사람만 있어도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등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조용해도 속으로는 막 골마 터지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도리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만 하면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그 갈등을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고. 근데 그 말이 좋아 중재지 해결이 돼야죠. 해결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왜? 그 갈등 상황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본이 무너지는데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면 그만이다.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인티제는요, 막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반면, 인티제들에게는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막 건물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만 땜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에만 멀쩡하면 속이 막 그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인티제들에게는. 또 이분들은 이게 약간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약간 즉흥적인 만남, 뭐 모임 이런 거를 또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티제들은 즉흥성,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만남, 뭐 즉흥성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모임을 막 이렇게 주관을 해요.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막 그리고 그런 거에 시간을 들이고 막 그런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주변에서 보면은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한참 심각할 때도 맨날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여행 가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게 사교라는 것은 물과 같다. 물고기에게 물과 같다. 뭐 이러면서 이해를 하려고는 했지만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제가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막 서프라이즈도 준비하고 막 즉흥적인 모임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걸 막 이러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시큰둥하면은 상처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계속 이제 뭐 그래요. 뭐 밥 좀 한번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밥 먹자라고는 못하고, 왜냐면 제 성향을 아니까 밥 먹자라고는 못하고,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우리 벌써 뭐 몇 개월 됐는데 밥을 한번 못 먹는데 계속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다른 사람들이, 그래? 밥 먹자? 이제 이러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모임의 따님이 한번 확진이 되셔가지고 막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예 그런 말을 이제 꺼내지를 못하게 돼서 이제 저는 다행이었지만 그분은 굉장히 깝깝하겠죠. 그 이후에도 사실 말로는 아유 코로나만 아니면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의 취약점 중 하나가 자기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솔직히 뭐 우리가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데 뭐 비판을 할 일은 썩 많진 않잖아요. 막 친한 친구한테 비판이란 말은 조금 너무 강하고. 근데 여하튼 이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할래?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하거나 뭐 그 정도도 사실은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아니 지금 무슨 밥입니까? 뭐 요 정도만 해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제 성격을 아니까 이분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인티제들은요, 비판을 굉장히 즐겨해요. 즐겨하기도 하고 받는 것도 즐겨하는 편이에요. 뭐 그게 이제 막 너무 좋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비판이라는 것이 나의 발전을 위한 정말 긍정적인 비판이라면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이유가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판을 통해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바른 말을 자꾸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비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옳은 소리 있잖아요. 그냥 집에 계세요. 코로나인데 뭘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다니세요. 이런 말 자체도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모임에 이제 학생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주 쉬운 몇 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일주일 동안 뭘 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뭐 테스트는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ESFJ로 판명되시는 이 분이 크게 접힌 게 맨날 뭐 면역력이 약하다, 몸이 약해서 뭐 하여튼 기억력이 나빠서 해서 핑계를 엄청 내시면서 여하튼 뭐 공부는 안 하시죠. 그런데 희한하게 숙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발표를 해오는 걸 보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숙제가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의심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숙제는 어디서 이제 보고 베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막 I am, you are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버벅대세요. 막 3, 4년을 했는데, 근데 막 숙제는 현재 완료 막 이런 시제를 써가지고 막 문장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문제냐?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왜 문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모르는 거 해오지 말아라. 왜 모르는 거 해오면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베껴오는데 자기 수준에서 벗어난 걸 해오면은 당연히 제가 물어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지를 않는 성격,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맨날 혼나죠.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2 더하기 3은 5예요. 그러면 3 더하기는 뭐예요? 그러면 7?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숙제는 막 방정식을 막 어디서 만들어서 막 답도 막 깨워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껴오는 것까지도 좋아. 베껴오면은 자기가 모르는 걸 베꼈다 치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선생님 제가 너무 몰라서 요 부분은 좀 베껴왔고요. 요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스스로 공부를 하면 사실은 누가 가르친 것보다 더 기억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 그냥 베껴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짚고 넘어갈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늘 그분을 이제 혼나는 거죠. 아는 수준에서만 해오라고 했는데 왜 베껴오냐. 왜 베껴만 오냐. 그래서 결국은요, 막 뒤지게 혼나고, 엄청나게 혼이 막 계속 나니까,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내가 애도 아닌데, 내가 뭐 선생님한테 뭐 그렇게 혼내놔야 돼! 막 이러면서 뭐, 저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는다. 근데, 오직 남들한테 이제 잘난 척 할 걸로 생각으로 베껴만 오시니까 제가 왜 남한테 보여줄 생각으로 베껴 오세요. 근데 막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를 혼내냐 막 이래요. 근데 저는요, 나이가 한 40 정도까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면 저는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60일 먹었고 손주까지 있어요. 근데 남의 것을 베껴 오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베껴만 오고, 더군다나 자기는 그거를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을, 뭐 매 시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그렇게 혼이 나셨으니 정말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셨겠죠. 그분은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삶은 모르지만 어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사모님 소리 듣고, 그쵸? 뭐 저보다 이제 더 잘 사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 ESFJ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관심과, 너는 참 어쩜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니, 너는 어쩌면 사람을 잘 챙기니, 이 말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같이 이렇게 대하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요, 그분이 내용이 굉장히 어설퍼도 아는 범위에서만 해왔으면 정말 저는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범위에서, 배운 범위에서만 해오세요. 그럼 몇 년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 한 거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양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뭐 그 몇 문장 만들어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구글 번역기 돌리고 앱 돌려서 그냥 대충 베껴 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하튼요, 제가 오늘은 시간상 ESFJ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성향이 한국 사회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INTJ 같은 성향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성향인데 비해서 여자의 성격으로 이 ESFJ는 굉장히 좋은 성향으로 조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성격 같아요. 왜냐면 사교적이고 남을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좀 여성성, 뭐 언니, 뭐 엄마 같은 성격.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 챙겨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좀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정말 일을 하면서 가장 회의를 느꼈던 그런 회의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성향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요, INTJ와 상극을 이루는 두 번째 성격 타입, ISTJ에 이은 ESFJ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